성남FC 제3전해물 혐의로 한 차례, 대장동 위례개발과 관련한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2차례, 모두 3차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두 사건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추가 출석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며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수사 방식과 절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청구 시점은 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이 유력합니다. 이 대표는 즉각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또 어디 도망간답니까?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검찰 관계자 발언에 대해서도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하면 될 거 아닌가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검찰 입장에선 속 시원하게 진술하지 않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도 2달여 만에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범죄 수익 340억 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이나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곽상도 전 의원 50억 원 뇌물 무죄 판결도 참고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김만배 씨가 숨긴 범죄 수익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인사들에게 흘러갔는지 자금 추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약 11시간 동안 이어진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 새로운 증거는 없었다며 검찰이 왜 다시 불렀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는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어제 조사는 지난달 28일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 수사를 맡은 반부패 수사 1부와 대장동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수사 3부가 차례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 조사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며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검찰은 1차 조사와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만 200쪽가량의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측근인 정진상 김용씨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428억 원을 받기로 한 의혹 등에 대한 이 대표의 답변은 듣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반복적인 출석을 요구하기 위해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끌며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대표 쪽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더 이상의 추가 소환 없이 이르면 다음 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오전 11시 22분쯤 검찰 청사에 다다른 이재명 대표가 차창밖 지지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합니다. 한 달 새 3번째 서는 포토라인. 이번에도 준비한 입장문을 꺼내 8분 40초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민생에는 무심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총동원해서 정적 죽이기, 전 정권 지우기에 칼춤을 추는 동안에 곳곳에서 국민들의 곡소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심 무죄가 나온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자신을 향한 수사력의 10분의 1만 곽 전 의원 사건에 투입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검 무죄, 무검 유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대장동 사건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선 2차례 출석 때와는 달리 개인적 감정도 드러냈습니다. 사실 많이 억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괴롭습니다. 지금처럼 포토라인 플래시가 장렬하는 이 공개 소환 회술래 같은 수치입니다. 회술래란 과거 죄인을 처형하기 전 얼굴에 회치를 한 다음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벌을 말합니다. 기자들의 질문에는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술서로 대신하겠다고 밝히고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앞선 출석 때 이 대표와 동행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엔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는 금요일 당 최고위원 회의를 마치고 오전 11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출석에는 지도부 의원님들 다 안 간다고 보시면 될까요? 제가 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당노에 바빠 주말 출석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이 주중 출석을 고집했다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대장동 위례 개발 과정에서 측근인 정진상, 김용 씨의 금품 수수 혐의와 관련한 질문을 주로 던질 걸로 보이는데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제출한 서면 진술서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앞두고 이 대표가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또 다른 의혹,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5년 백현동 부지 개발 과정에서 시행사가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위원장을 지낸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 4단계를 건너뛰는 용지 변경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또 100% 민간 임대주택 건설 계획이 10% 임대, 90% 분양으로 바뀌면서 민간 사업자는 3천억 원의 이익을 남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180명 규모의 인력을 투입해 40여 곳에 이르는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성남시청뿐 아니라 백현동 사업이 추진되던 1년 동안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김인섭 씨와 정진상 씨를 겨냥해 사무실과 서울구치소 수용실도 각각 포함됐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예정이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한 이재명 대표. 다른 개발 사업 사례를 거론하며 자신의 배임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부산 LC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부산 도시공사 소유 토지인데 민간에 건축 허가를 내줘서 개발 이익을 100% 민간이 다 차지했습니다. 환수를 하면 배임죄가 되고 환수를 아예 안 하면 배임죄가 안 됩니까? 모욕적이고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습니다. 갈등과 분열의 소재가 될 수 있다며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현장에 오지 말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환에 불응할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명분을 줄 수 있는 만큼 수사에 충실히 협조해 방탄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토요일 서울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권의 국정 무능을 지적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장외투쟁을 선언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읍소대회라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대표와 관련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니라 사법의 영역입니다.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이 대표가 직접 답변 대신 진술서로 검찰 조사에 가름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건 궤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죄가 없다고 펄펄 뛰면서 검찰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사실 공방, 법리 공방 못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런 가운데 이 대표는 내일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주축인 민주당의 길 토론회에 축사를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직접 나서 잠재우겠다는 공세적 행보로 해석됩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12시간 반에 걸친 조사를 받고 나온 이재명 대표.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스스로 공개한 33쪽 분량의 진술서 이외 내용은 함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진술서에서 이 대표는 공공이익을 확보했고 대장동 일당의 이익은 줄였다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을 약속받았다는 주장 역시 언론 보도 전까지 천화동인 1호의 존재도 몰랐다며 모략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작 필요한 답변은 듣지 못했고 진술서에 대한 추가 질문도 해야 하기에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진술서에 구속 기소된 최측근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일당에 대한 공소장에서 이 대표 측이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계획을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에게 보고받고 직접 승인했다고 적시했는데 당시 성남시장으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의 답변을 들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검찰은 2차 조사를 위해 이번 주 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 날짜를 특정해 이 대표 측에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차 조사에 최종적으로 응하지 않을 경우 성남FC 수사 내용과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상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는 혐의는 우선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에게 7,886억 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을 몰아주고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 이익은 1,822억 원으로 고정해 시와 공사에 재산상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들은 당과 무관한 개인 범죄 그리고 성남 10급의 지역 토착 비리 혐의입니다. 이 대표는 오히려 민관합동 개발로 성남시가 5천억 원 넘는 이익을 봤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민간 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무려 5,503억 원을 시민의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 사업입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성남 1공단 공원화라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와 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민간 사업자들에게 제공했다고 보고 있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어떤 비밀을 넘겼다는 건지 특정도 못하고 있다며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검찰은 아울러 이 대표가 특혜의 주요 내용을 직접 보고받은 뒤 승인했고 그 대가로 428억 원에 달하는 김만배 씨 지분의 절반을 측근들을 통해 약속받은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단 1원의 사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오늘 조사를 두고 출석 시간부터 신경전이 팽팽한데 검찰은 확인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아 오늘 이후 한 차례 더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오전 10시 22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 앞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 대표는 준비한 입장문을 품 안에서 꺼내 2분 30초가량 작심한 듯 읽어나갔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현장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곳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법치주의를 그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현장입니다. 이른바 검사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자신을 사법살인하고 있다며 검찰과 현 정권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어 검사 독재 정권의 포갑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기겠다고 말한 뒤 검찰청사로 들어섰습니다. 이 대표는 검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지난 10일 성남FC 의혹 조사 때와 같이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며 33쪽 분량의 진술서 전문을 SNS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찬반단체들이 각각 몰려들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응원해 주십시오. 이재명이는 죄인입니다. 반포대로를 사이에 두고 한때 고성이 오갔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혼자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는 지도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0여 명이 나와 이 대표와 인사를 나눴습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윤석열 정부를 유신, 군사 독재 정권에 빗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증거를 만들려고 고문을 해서 가짜 자술서라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증거 필요 없습니다. 카드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민주당은 전국청년위원회의 검찰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치부부 규탄한다! 대변인 논평은 물론 윤석열 검찰 마음껏 밟아보십시오. 진이겨지도록 모질게 밟아보십시오. 그래도 꺾이지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고리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검찰은 혐의가 있으니 당연한 수사라고 주장을 하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혐의는 줄곧 눈감아왔고 국민의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며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방탄을 호소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탄압이니 정적 재건이 징징거리지 말고 검찰에 가서 자신의 입장을 상세히 하고 솔직하게 피력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첫 검찰 조사 때와는 다르게 변호인만 대동한 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강조해왔지만 일부 의원들은 포토라인에 같이 서진 않더라도 동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한성입니다.